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나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마산교당 영타원 박영진 교도 초대했습니다. 영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타원님과 함께 원불교 만나서 신앙하고 수행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며느님을 원불교로 인도하고 입교시켜서 알뜰한 또 주인 만들기까지 과정을 입교식에 마산에서부터 또 서울 화정교당까지 직접 가시기도 했고, 또 가정 이론상 봉안식을 할 때도 같은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직접 가서 또 봉안식에 함께 염원했던, 신혼여행 때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함에 원불교 교전을 또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놓아서 새로 오는 이 새 식구 자부가 원불교 교도가 될 수 있도록 불공했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첫 질문으로는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하기까지는 지극한 기도 정성이 뒤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초기 원불교를 전혀 몰랐을 때도 새벽 기도에 함께 교당에 참여를 했었고, 또 시어머니의 49제를 지내는 동안에도 꾸준히 부군이신 철사님과 함께 교당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도 그 정성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또 교당에 오가면서 우리 영타원님이 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저는 기도를 각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기도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꼭 안 해도 될 쪽에는 그냥 신고만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특히 아이들 키우고 할 때는 바쁘잖아요. 아침에 예, 도시락도 그렇죠. 싸야 되고 예. 이러니까 그냥 신고만 올리고도 가고 이래 했는데, 제일 제가 기도에 맛을 들인 데가 교당 그 100주년 리레이 기도를 이제 사계단체에서 했어요. 예. 했는데 어느 날 저희 교무님께서,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는데 학타원 조학심 교무님께서 저보고 기도를 같이 하재요. 예. 교당에 와서 기도 같이 하면 어떻겠네 해서 흔쾌히 저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무님 말씀이니까는 가서 이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 100주년 마칠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는 도중에 교무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가시는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타원님 이어서 기도를 교당에 와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교무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그대로 이어갔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하면서 저에게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쪽으로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데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네. 기도의 재미가 제법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를 이제 했는데, 교무님이 안 출타 중이실 때는, 저희들 교당에는 이제 부교무님이 안 계시거든요. 출타 중이실 때는 제가 이제 주관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0주년 기도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교당에서, 그때 저희 집 제사가 있어서 네. 마지막 날은 해양은 제가 청부로 못 갔어요. 못 가고 교당에서 네. 그냥 해양을 마쳤어요. 예.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기도에 대한 일에 재미였다 할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들 결혼도 했고요. 항상 걱정이어서 제가 네. 이제 힘이 들어서니까는, 또 저희 집은 종가니까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항상 네.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아들도 연애도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그렇게 참한 색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지 네. 그랬는데, 정말 또
그 위력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무슨 제가 뭐 기도 위력이 있겠어. 제 마음이죠.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도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조학신 교무님은 그 글을 좀 잘 쓰세요. 그래갖고 아주 그 저기 아침에 기도를 결혼식 하는 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제가 신부화장하고 있는데 신정 어머니랑 있는데 가져다 줬어요. 네, 새 읽어봐라고. 며느리 될 분한테. 네, 예. 그랬더니 엄청 또 거기에 좀 많이 또 좀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그게 예. 온갖 글을 다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네. 기도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급해도 되도록이면 저는 아침에 주로 하거든요. 아침에 모욕 갔다 와서 이제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할 때 되면 요즘은 다리가 좀 안 좋으니까 오래 못 해서 자선을 이렇게 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항상 저 나름대로의 기도를 예. 좀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철사님 가르치신 대로 매일 1,000원씩 넣어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공짜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약국을 할 적에는 10,000원도 이래 했는데 그냥 안 하니까는 10,000원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씩 이제 예. 매일 봉투에 넣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돈은 10만 원이 모이면은 100일기 모이면은 주위에 적당한데 예. 복지할 때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좀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부군 철사님의 말씀대로 하루 꼬박꼬박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특히 뭔가 바라는 기도보다 바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다가 보면은 그게 또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딸한테 그거를 좀 배웠어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그날 제사인데 쟤는 책만 보고 바깥을 안 나가는데 억지로 제가 보냈어요. 방학이라서 네. 바깥에 좀 놀아봐라 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자전거로 애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좀 다쳤어요. 예. 머리 이제 피가 나고 이랬는데 그날 병원에 갔다가 데리고 와서 속이 상해서 제사 모시는데 조상님이 왜 돌봐주지를 안 하셨을까? 이래 열심히 제사를 모시는데 하면서 이러니까 저희 딸이 말이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정석은 제사를 모시니까 제가 이 정도만 다쳤잖아요. 초등학교 딸이 예, 그런 예. 글을 좀 썼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좀 많이 좀 뉘우쳤어요. 정말. 초등학교 따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그리고 둥근 달을 보면서 제가 한 번은 또 그다음에 보름 정도 됐나 봐요. 달을 보면서 어머니는 뭐 보고 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석 이야기했더니 얘는 하나 저는 세계가 평화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네. 정말 좀 그런 게 좀 달랐어요. 남달랐군요. 예, 그런 어린 거를 시절부터. 보면서 아 맞다.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전 세계를 비는 기도를 한다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나. 네. 그렇게 딸이 깨우쳐줬어요. 그렇군요. 그런 그 따님, 정말 신법이 남다른 따님에게 이 꾸준히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또 영향을 주었다고요. 네, 그런데 딸이 31살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날에 이제 부산의 호텔에 가서 잤는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 오늘이 저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면서 100일 기도를 예. 결혼식 그날까지 회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100만 원을 매일 만 하루에 원씩 10,000원씩. 줬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거 어머니 복지 주세요. 예, 그렇게네. 우리 따님 본명은 어떻게 됩니까? 구정주요. 구정주 교도님. 네. 근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지금은 사정상 네. 좀 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보면은요 뭐 일이 있으면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뭐 할게 하는데 이상하게 또 그 애들이 하는 거는 좀 잘 이렇게 기도가 조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떠가 뭐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서로 네. 마음이 통하니까는 네. 서로 믿게끔 그렇게 이제 네, 정말 재밌어요. 다복한 이런 네. 가족이시군요. 서로 기도하고 같은 신앙하면서 공부해가는 그런 특별한 가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살아오면서 이런 기도의 위력을 느낀 순간이 있으셨다고요. 아주 좀 오래됐는데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교무님이 설날 아침이었어요. 설인데 그때 교무님이 막 부임하고 오셨거든요. 네. 오셨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산에 가면서 이렇게 뭐 초하고 향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산소에 가서 불이 났어요. 예. 그 꼬마가 조카가 이렇게 뭐 갈비를 갖다가 불에 딱 붙이고 탁 놔버리니까 거기 불이 났댔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네. 그래 아들이 와서 화가 나가지고 저게 불질러 딱 화가 나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질로 버스를 타고 올라가 봤더니 그게 멀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네. 밑에서 보니까는 산이 폴겠어요. 막 사람들이 올라가고. 얼마나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그것도 없이요. 그냥 망설임도 없이 교당으로 바로 뛰어갔어요. 네. 교당에 뛰어가니까 교무님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 우리 산에 불이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냥 밥 잡수는데 제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교무님이 잡수던 거 딱 두고 교당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요. 네. 나중에 들으니까는 바람이 엄청 불다가 네. 갑자기 반대쪽으로 바람이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위력도 대단한 기도의 위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만난 것도 네. 제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또 정말. 저렇게 보물 같은 또 며느리가 네. 왔어요. 네, 정말 일천정성을 기울인 그런 기도의 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도의 힘으로 가족 모두 이런 가족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영타원 박영진 교도님은 30대 초반부터 봉공회 활동에 또 왕성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 봉공회 회장까지 하셨는데 30대 초반에 이렇게 봉공회에 뛰어들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저는 거기 남편이 회장이니까는 자동적으로 그냥 봉공회장이 되더라고요. 맡게 됐어요. 사람들이 교당에서. 옆에서 권유를 해서 이제 마산에 저희 교당에서만 봉공회를 했는데 지구 봉공회를 결성을 하면 어떻겠나는 그런 제안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나도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자.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뭐 다들 잘난 것도 없는데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한 번도 저는 이렇게 뭐 큰 오한이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깥으로 환원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다 받으면 내 생에 어떡하지?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마산 지구봉공회를 했어요. 참 예. 재미있게 몇 년을 했거든요. 예. 하면서 계속 저는 지구봉공회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합창단장을 했으니까는 예. 했었는데 어느 날 자꾸만 이제 교구를 맡으려도 안 한다고 이랬는데 사실은 합창을 하면서 합창단이 제일 쉬운 줄 알고 합창단장을 맡았어요. 저사님한테 이제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봉공회 여성에 이제 지금 이 나이는 합창단하고 해야 되는데 합창단이 제일 쉬울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처음에 방 선생님이 처음에 지휘를 하시면서 합창할 때마다 신고문 적어 와서 해야 되죠. 그다음에 목닥 치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좀 많이 힘이 들어도
참 재미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합창단장도 10년을 하니까 그 뒤로 경남교구본공회를 제가 예. 이었어요. 예. 근데 확실히 보험본공하는 게 좀 체질에 맞는지 일하는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특히 그 30대의 젊은 나이에 본공회에서 정말 뭐 소박하게 시작했겠지만 그때의 그 시절 좀 떠올려 보면 뭐 바자회도 그렇고요. 뭐 여러 교당에서도 본공회 역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당시 본공회 활동 또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교당 자체에서 바자회는 안 했어요. 근데 워낙 규모가 다 작으니까는 근데 이제 뭐 원경문화재 하면은 그 경남교구는 원경문화재가 있어요. 네. 그걸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뭐 서예품도 내고 그림도 내고 작품을 여러 작품을 내고 예. 또 먹거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서 했지. 네. 특별히 저희들만 따로 한 거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경남은 이렇게 바자회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원경문화재 하면서 교구청 새로 짓고 그 앞에서 이제 좀 네. 하고 그랬어요. 그냥 예. 내 교당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예, 그러다가 마산지구의 이 본공회장, 사실 지구에서 또 본공회장 하는 게 좀 특별한 일인데요. 특히 마산지구는 우리 영탁면 중심으로 본공회가 또 이루어졌어요. 참 잘했습니다. 네. 그때는 회원들도 제법 열 몇 분씩 돼가지고 이렇게 막 단합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도 하고 이러면서 교당을 또 돌아가면서도 하고 예. 아주 재미있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교구본공회를 맡으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산지구 본공회 그때는 마산지구가 그 저기 경남교구에서 그 저기 훈련원을 하나 지었댔어요. 와룡산에다가 그 지을 때도 엄청 열심히 간장도 팔고 막 예. 이렇게 팔아서 저희들이 경남교구로 들이가지고 그 본공에서 합해가지고 예. 드리기도 하고 그게 말만 지구였지요. 정말 재미있게 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군요. 교구 일을 아마 큰 역할들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교구에 훈련원이 들어서기 쉽지 않은데 본공회의 또 큰 힘으로 훈련 장소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남교구 본공회장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교구본공회장을 안 하려고 소타원님이 그렇게 김미진 회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냥 안 된다고 합창단 해야 된다고 하다가 소타원님이 그만두시고 거기 제타원님이 이제 하시면서 제가 같이 저하고 인기가 오예원 같았어요. 회장님? 예. 네. 그리고 본공 활동을 했었는데 진짜 불모지였어요. 경남은 제대로 기반이 안 닦아졌어. 기금도 제대로 없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름 열심히 이제 또 회원들이 워낙에 또 노력을 또 많이 해주시고 네. 이래가지고 네. 매년 좀 이제 경남교구가 달라지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면 우리도 거기에 한 다리씩 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일 이제 그 우리가 저번에 본공센터 중앙본공센터 마련할 적에도 저희들 진짜 돈도 없는데도 전 각 교당에서 전부 다 모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 예. 많이 또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교구본공회는 지구본공회하고 달라서 중앙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예. 근데 그게 하나 또 뭐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너무 재밌게 근데 그것도 10년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공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 본공회죠. 40주년 행사 때 본공회장, 현직 본공회장으로는 최초라 그래요. 예, 교정원장님 상을 받으셨거든요. 상 받으시던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거요 정말 제가 부끄러운데요. 그 제가 받을 자격은 없어요. 없는데 진짜 각 교구의 본공회장님들이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저희 교구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각 교구에서 다 추천을 했는데
저 생각에는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남이 워낙 불모지였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뭐 중앙에 활동을 조금씩 하고 이러니까는 아마 그래서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준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만큼 우리 경남교구 본공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경남교구 본공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봄에는 결혼 이주 여성들 나들이를 하고요. 이제 후반기 사업으로는 이제 그 제사 음식 만들기 그걸 직접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제사 음식을 네. 직접 우리 이주 여성들이 만들도록. 예.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이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우리 영타원님을 중심으로 본공회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주 여성들 뭐 여러 가지가 한국에 와서 낯선데 이 한국 문화, 특히 음식 문화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이런 요리 강습을 하다 보면 많이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요리 강습 좀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활동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런데 그 이주 여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프로를. 어떤 제는 두 번 해주면 안 되냐고 이런데 사실은 저희들 힘들거든요. 네.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좀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시작을 하면서 얘들하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제사 모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풍습 같은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좀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낭비다 싶어서 1회 때만 하고 그 뒤로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 굽는 거 가르치고 근데 이제 저희 본공 회원들이 옆에 한 명씩 붙어요. 네. 붙어서 이제 직접 만들어 주지는 안 하고 옆에서 가르침만 주고 제가 앞에서 먼저 시연을 해주고 나면 네. 이렇게 하는데 엄청 잘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잘하고 예, 예. 갈수록 말도 좀 많이 알아듣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전부 그거를 다 싸서 줘요. 싸서 주면 보통 도시락에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가서 이제 시부모님한테 보이고 네. 이러니까는 어떤 저기 그 이주 여성들은 보면은 그냥 그 동영상으로 네. 찍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랬거든요. 그거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네. 하고. 근데 참 잘 만들고 저희들이 또 요즘은 1, 2, 3등까지 상을 줘요. 잘 꾼 상도 사람들. 주고. 예. 그러니까는 더 이렇게 예.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여지껏은 쭉 이제 저희들이 명태나 조기 이제 뭐 동그랑땡 뭐 깻잎전 이것만 가르쳤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호박이랑 그 당근에다가 예. 구멍 넣어서 고기 이어서 굽는 그것도 이제 한번 가르쳐 주고 네. 이랬는데 저희들이 다 이래 하지는 못해서 저는 직접 해가지고 가져가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은 이제 나물이나 탕국은 제가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요. 바라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하고 맛바라고 주면 제가 이제 간도 보고 이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떡국길에서 대접하고 갈 때 떡국 봉다리 하나씩 들려서 그래 보내고 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어느 나라든 음식 문화가 있기 마련이고 또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 굉장히 친밀해지잖아요. 이 결혼 이주 여성과도 우리 본공회 회원들이 이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에서 제가 절대 손은 못 대게 하거든요. 이건 상을 줘야 되니까. 못 대게 하는데 그 가르쳐 주면서도 상당히 정이 많이 드는가 봐요. 그렇죠. 나중에 1, 2, 3등 이제 그거 발표를 하면 시상식 한다고 발표를 하면은요.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서로 난리예요. 본공 회원과 네. 이주 여성들이 이게 안 좋나 이게 안 좋나 하면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요. 이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영타원님이 항상 좀 염두에 둔 부분이 있다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걸 시작할 적에는 이래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말 할 줄로 모른다 하더라고요. 저희 친한 분이 멀쩡히 체라만 보고 있더래요, 며느리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네. 처음에 교구 본공회장을 맡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외부 이렇게 뭐 행사를 하면서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생각해낸 게 그게였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지금은 그거 진짜 잘했다 싶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자기가 안 한대요. 제가 아는 지인은요. 안 하고 직접 그 며느리가 전을 다 붙인대요. 그러면서 아유, 말하자면 이주 여성 그 며느리가 네, 예, 다 처음에 그냥 붙인대요. 쳐다보고 있던 네, 며느리가 네. 이제는 본인이 지금은 직접 다 붙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 그러거든요. 절대로 배우대 가서 시어머님 앞에 나서지는 말아라. 시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직접 해라. 네. 그리고 해라 소리 안 하거든. 아 거기서 배우면 이렇던데요. 이 소리도 절대로 하지 마라. 예, 그 당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리 프로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고부간에도 서로 좀 예의를 지키면서 친밀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까지 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가서 또 얘들이 아직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냥 말이 어둔하니까는 그렇죠. 그냥 뭐 제대로 말 잘못했다가는 거기 가지 마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많이 행여나 당부해요. 오해가 생길까봐 그럼요.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군요. 우리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들 보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달라요. 처음에 왔을 때는 걔네들이 보면은 좀 얼굴도 크게 밝지도 안 하고 좀 그랬는데 옷차림도 좀 흐름하고 이랬는데 갈수록 애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셀카까지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거기 봄에 나들이 갈 때 보면은요 굉장해요. 그냥 사진 찍는다고. 네. 근데 보면 옷도 이제는 제법 예쁘게 입고 네. 그리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저희들이 또 이모라고 엄마라 했다가 이모라 했다가 이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어떤 제는 딱 자기도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랬어요. 저기 결혼 이주 여성들끼리는 가지 마라. 전부 엄마를 한 명씩 정해서 따로따로 가라 하고 우리가 줄서에 하나 서서 탁탁 저거 발장을 끼고 이제 예. 이래 가는데 작년에는 토학나다도나 제하고 짝이 됐어요. 예. 짝이 됐는데 지가 봐도 제가 좀 늙었나 봐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지 이렇게 안에 실내에 구경하러 들어가도 엄마 내가 할게요 하면서 신발 딱 들어주고 네. 짐도 뭐시 가방 한 개인데도 엄마 내가 들게요 하면서 들어. 너무 이뻐요 아이들이. 네. 갈수록 조금 많이 친숙해진다가 그래서 정말 잘했다 싶어요. 네,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여성들이 좀 한국에 잘 정착해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또 살림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참 많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타오님으로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바라는 것 또 영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 근데 적응은 옛날에는요 보통 나이가 한 15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연애에서 온 결혼한 사람들은 보면은 제법 잘 살아요. 네. 사는데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살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도 저희들은 YWCA에서 그 한국어 반 아이 이제 거기 이주 여성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나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상당히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원불교로 참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다 각자의 종교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지금 원불교를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알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나들이를 갔다 와도 그 기행문을 쓰라 그래요. 감상담이나 네. 이런 걸 써가지고 제출해라 하면 몇 명이 제출해요. 네. 그럼 제출한 중에서 잘한 사람만 1등, 2등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려상 같이 하고 네. 상을 다 주는데 그거를 교구에 법회 보는 시간에 오라 해가지고 네. 교구장님이 직접 이제 법회
중간에 이제 전달식을 할 예, 수 전달식도 있도록. 하시고 사진도 찍고 네. 마치고 나면은 가까운 데서 식사 대접까지 하고 예, 그래 예. 보내면서 원불교를 조금씩 이제 알리는 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이제 원불교도 법회 문화라든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조선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경남교구 본공회가 앞장서 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걸 한 2, 3년 정도 제가 회장할 때 했었는데요. 그 반찬을 나누기를 했댔어요. 반찬을 몇 가지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치 또 대각개교절 날 김치 만들면은 네. 주로 조선 가정들 예.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조금 장애인들한테 제가 7집인가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그나 참 어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을 네. 꼭 그거 받아가지고 꼭 저한테 이래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저희도 진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또 대각계절 국수 나눔이 유명해요. 경남교구는. 예, 저희들이 군에 국수 나누기를 했어요. 그냥 예.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 1년에 한 번씩 저번에 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부대가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가면은 저희들이 국수 삶아서 주고 일단 대청소를 먼저 해줘요. 식당 아니고 전부 예. 세면대기나 이런 데 가면은 뭘 하겠어요. 그 선머스마들인데 이게 엄마 된 마음으로 전부 가가지고 그 청소해주고 네.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그 식품 창고에 가니까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군에는 그 건빵 그거 정말 먹기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갈 적에는 건빵을 그냥 안 먹고 기름에 튀겨서 설탕 뿌려서 주더라고요. 그만큼 예. 이렇게 많이 이제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군에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 또 뭐 공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국수만 삶아주는 게 아니고 네. 공도 가져가고 과일도 가져가고 빵도 네. 가져가고 예. 이러고 함께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그 엄마의 따뜻한 손길 네,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예,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아마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갖고 지금도 좀 제일 아쉬운 게 저희 경남교구도 은혜마트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게 5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네. 그래갖고 5년 동안에 그 바로 교당 앞에 거기 이제 코너에 교도님 가게가 있어갖고 거기를 싸게 빌려서 했는데 결국 5년 동안에 하면서 이제 그만둔데 그게 지금 많이 아쉬워요. 네. 그 외에도 이 강원도 산불, 뭐 세월호 감사 정말 국가적인 큰 재난에 우리 본공회가 함께해서 나눔 실천을 하고 구호 활동에 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경남교구도 또 함께 동참을 했어요. 네. 예, 어떤 또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원도 산불도 갔었고요. 강원도 산불은 1박 2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본고로 가는데. 근데 가서 이제 뭐 설거지하고 반찬 이제 뭐 만드는 거는 다른 분이 하시도 전부 썰이고 씻고 이러는 거를 저희들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네. 아침까지 네. 거리가 머니까는 네.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고 그래 돌아왔거든요. 근데 안에는 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참 많나 봐요. 먹을 거는 너무 많아요. 많고 가는 데마다 원불교 밥을 많이 좀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예. 많이 잡사주는 그런 것도 밥차가 보면은 직접 네, 갔었죠. 밥차가 직접 예. 고맙고요. 저도 그때 거기 제가 갈 형편이 못 됐는데 가가지고 조금 몸에 좀 무리가 왔댔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도 네, 가서 기름때 한 번은 작업. 기름때도 뺏겼고 한 번은 국수도 삶아서 대접하고 그것 했었고요. 포항 지진 때도 가가지고 그때는 뭐 특별히 일은 안 했어요. 그냥 부서에서 네. 지나가시는 저 그 피해 입으신 분들 뭐 잡수는 것도 좀 네. 도와드리고 그런 네. 거 했었고. 근데 참
재미있게 예, 그렇게 하거든. 네, 예. 저희가 본공에 안 했으면은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네, 네. 저희들 초창에는요 그것도 했댔어요. 미더덕 장사를 미더덕이 여기가 이제 마산이 미더덕 산지잖아요. 서울 본공회에 미더덕을 가지고 갔댔어요. 가서 하루 장사를 하고 안 돼서 이틀로 해가지고 그거를 네. 다 팔고 왔는데 네. 거기 가서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교구에서는 막 미안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중일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 수술을 안 했으면은 나쁜 쪽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이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공중일 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네. 이렇게 40여 년을 본공에 활동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보람도 크고 또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봉사 생활을 하면서 그게 꼭 이렇게 뭐 잘한다, 뭔가를 받을 거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오롯이 그냥 뭐 주어지니까는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니까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은 제가 막 아상에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다가 보면은 진짜 아무런 오한도 없이 제가 모든 거를 다 갖고 살았어요.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하나도 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족들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봉공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빚 갚는다 생각을 하고 봉공의 활동을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큰 노안 없이 너무 잘 살았는데 가족들이 다 건강했고요. 잘 살았는데 철사님이 가시는 그게 저한테 큰 노안이었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아마 그냥 남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저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다 재미있는 일이죠. 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켜봤을 때 남부러울 것 없고 정말 뭐 편안하고 행복한 그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그렇게 부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낙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 원불교를 만나면서 그 세상 낙을 조금 뒤로 하고 남 먼저 본공회의에서 본공 활동을 하고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천상락을 누려간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타원님이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고 특히 원불교 교도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켜온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방에서 아마 저를 아는 사람이 원불교 다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항상 이 가슴에 원불교라는 이름표가 달려가 있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이 공부를 저희들이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정말 아직은 제가 이렇게 뭐 큰 복을 지을 그런 능력은 못 돼요. 못 돼도 조그마한 거라도 정말 짓고 싶을 때 마음껏 정말 죽까 말까 안 하고 철사님 말씀처럼 네 마음대로 탁 제가 지었을 때 정말 그 뒷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고 지금은 이제 혼자가 됐지만은 그래도 그 추억을 먹으면서 그냥 나름 그래도 좀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좀 못 살아 있었겠죠. 늘 평소에 표준 삼고 있는 법문도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마나스가 아니에요. 뭐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식이 또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항상 주어진 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부자 같아요. 이게 항상 그 제가 살아오면서 인도품 28장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긴낙도. 네, 그러니까는 아무도 뭐 남이 부러운 거는 없죠. 그냥 주어진 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살아오면서 또 종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어떤 순간인가요? 제가 50살에 버퍼를 받았어요. 버퍼를 예. 받았는데 철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 저희들 그 꽃 그 단골집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 번씩 꽃을 사러 가서 네. 교단꽃을 사러 가서 알거든요. 가서 만들 수 있을 만큼 제일 크게 만들어 달라 하더랍니다. 우리 집 사람이 진리에 큰 상을 받는다면서 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말 우리 거면 꽃바구니 이리하고 들지도 못할 정도로 갖고 오셔가지고 네. 축하를 해주시는데 아, 정말 제가 그때는 진짜 행복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일날도 아니고 뭐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버퍼를 받는 날 네. 가장 큰 꽃바구니를 부군께서 우리 철사님 부군께서 꽃집에 가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아,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일 때도 보면은 예. 제가 이제 가족들 생일을 꼭 교단 가서 어머님 돌아가시고부터는 교단 가서 제 그 생일을 했거든요. 네. 어머님은 옛날에 막 이렇게 빚소나고 하셨나 봐요, 집에서. 근데 저는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교단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어떤 교무님이 왜 영진 씨 기도는 안 하는데요? 이러더라고. 제 거는 안 했으니까는. 네. 그래서 철사님은 와 영진 씨 기도는 안 하는 분들에게 그 다음부터 제 생일 되면 철사님이 혼자 가시갖고 혼자 가서 생일 기도를 부인을 해주셨어요. 위한 생일 기도. 네. 생일에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많은 교도님들이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버퍼를 받고 또 부인의 생일에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주고 염원해주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덕명 법사님, 우리 영타원님을 잘 이끌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본공의 주인으로 또 공부인으로 만들어주신 철사님, 열반하셨지만 우리 철사님께 그 못다한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신다면 그 기운이 또 함께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다 당신 덕분이거든요. 항상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냥 제게 모든 것을 다 하게끔 해주신 당신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안 울 거예요. 안 울고 이제 좀 더 씩씩하게 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당신의 추억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요. 걱정 말고 저 정말 씩씩하게 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여보. 사랑해요. 네, 그 상생 법연이 또 꾸준히 계속해서 다음 생까지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영타원님 이제 교구 본공 회장의 역할은 좀 놓으셨지만 뭐 요즘 우쿨렐레도 배우고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앞으로 또 어떤 좋은 계획, 바람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제 교구 본공의 일도 나았지만은 그래도 제 손이 필요하다고 SOS를 치면은 제가 또 해야 되겠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좀 배우는 게 있어요. 이제 경남 원어민합창단은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전에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그냥 그만두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네. 또 물려주셨군요. 그만두고 이제 창원시 마산 시니어 합창단이 지금 시니어 합창단. 네. 아. 창단 3년째예요. 예. 거기 열심히 이제 다니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쿨렐레도 이제 네. 배우고 그러면서 보니까는 한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교당에 또 무슨 교당 일이 가고, 있으면 예. 또 이제 가보기도 하고 교당에도 항상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저는 뒤에서 그냥 밀어주고 네.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네. 옛날에 제가 입기할 땐 제가 제일 젊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벌써 네, 우리 신마산 교당의 든든한 그런 어머니로서 큰 대선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원음 방송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교도입니다. 그것도 지방에서 그랬는데 아마 숨은 신앙인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구 본공회장을 함으로써 아마 조금 얼굴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2023 열심히 하면서 정말 희망이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성불재중의 대가를 정말 성취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리고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정말 보잘것없는 저하고 같이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영탄 박영진 교도님 앞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우리 신마산 교당을 빛내는 어머니로 대선배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이 행복할 때는 행복한 대로 또 힘들 때는 힘이 드는 대로 결코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보은봉공의 삶이 어느새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영타원님의 손길로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번져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신마산 교당 영타원 박영진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